안녕하세요. 모아시스 정진우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 1차 웨비나로 이제 원 API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좀 그 관련해서 테스트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이제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원 API를 이용을 해서 혹은 이제 DPC++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장비에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로서 이제 필요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이것저것 좀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한 장비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결과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원 API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마찬가지로 헤테로지니어스한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 MKL이라든가 원 DNN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도 짤막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시는 자료는 이제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좀 순위를 매기는 탑 500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탑 500이라는 사이트는 매년 두 번씩, 6월하고 11월 두 번씩 전 세계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레포팅을 받아서 순위를 매기고 이제 게재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탑 500에 있는 그 컴퓨터들을 보면은 몇몇 개를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에 있는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성능이 높은 이런 컴퓨터들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CPU로만 구성된 장비들이 아니고 GPU라든가 아니면 기타 가속기 같은 그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장비들이 상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림은 2022년에까지 이제 개발을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장비인데요. 특별히 이제 제온의 XE라는 그런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일종의 GPU, 이제 인텔에서 개발하고 있는 GPU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그냥 간단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 구성은 CPU하고 PCI 익스프레스로 GPU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일 건데요. 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반의 GPU 가속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텔 쪽 자료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림과 같은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계속 좀 성능이 좋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텔 GPU든 아니면 기존에 쓰던 엔비디아 GPU든 다른 FPGA라든가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나 그런 스택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일 좀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 API라고 하는 이제 이 도구를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이제 구성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DPC++나 파이썬 기반의 다이렉트한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해서 이기종 컴퓨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HPC 툴킷이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라든가 관련된 이쪽에 포팅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원 MKL 또는 원 DNN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뭐 프로그래밍을 하든 아니면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가 쓰던 이제 어떤 성능 분석이라든가 디버깅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아날리시스 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올해 1월에 진행했던 웨비나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 플랫폼에서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지난번 웨비나를 좀 놓치신 분들은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 API의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DPC++라고 하는 이제 랭귀지이고요. DPC++는 그 오픈CL을 기반으로 한 시클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벤더나 뭐 그런 업체들에서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인텔에서 이제 원 API 쪽 기반으로서 이제 개발을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플레이라든가 뭐 그 이제 시클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 등 이런 쪽에서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시클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뭐 CPU를 포함해서 GPU라든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FPGA 뭐 기타 가속기 등도 포함해서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이제 뭐 그 약간의 개발된 버전마다 다른데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애니 CPU니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모든 CPU들을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쿠다 쪽 PTX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은 그 엔비디아 GPU도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소스 빌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이제 뒷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타 뭐 다른 이제 인텔 CPU라든가 이제 뭐 이번에 개발된 최근에 개발된 인텔 GPU라든가 뭐 FPGA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그 한 플랫폼 안에서 그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그 실제로 좀 여러 가지 머신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뭐 어떤 개발이나 연구 목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쪽에 계정을 받아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뭐 그런 엔비디아 GPU 쪽 장비가 있어서 그쪽에서 테스트한 결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FPGA는 아직까지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이번 웨비나에서는 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은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 API에. 그리고 두 번째 섹션으로는 그 마이그레이션을 저희가 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 코드는 보통 GPU 코드 같은 경우는 쿠다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픈CL 같은 걸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 API 쪽에서 사용하는 DPC++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뭐 성능이 뭐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런 결과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벤치마크라든가 그런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한 그 마이그레이션 코드 마이그레이션하고 뭐 그런 것들을 쓰면서 발생했던 좀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쿠블라스 같은 그런 리니어 알제브라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된 원 MKL을 사용을 해서 뭐 그 성능이 이제 잘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원 DNN이라고 해서 요즘 AI 쪽 딥러닝 솔루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좀 테스트를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브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인텔에서 제공하는 좀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들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 뭐 사용 신청, 뭐 라이센스 뭐 동의하고 사용 신청을 하면은 3개월인가 5개월이었나? 뭐 이렇게 몇 달 정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뭐 좀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중에 엔비디아 쪽 그 테슬라 장비 중에 K402 장착되어 있는 장비하고 V100이 되어 있는 장비를 이제 좀 사용을 해서 원 API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지 또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이 원 API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텔 LMVM 컴파일러를 사용을 했고요. 그게 이제 쿠다 백엔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소스 빌드를 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 MKL도 MKL 그 바이너리 자체는 GPU에서 동작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 MKL 쪽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쓰면 뭐 그냥 일반 MKL을 쓰는 것과 뭐 비슷한 형식으로 GPU 장비, 엔비디아 GPU 장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XE 아키텍처 쪽에서 벤치마킹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텔 쪽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 데브 클라우드에 있는 XE 장비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그 장비는 이제 테스트나 개발 목적이라서 뭐 벤치마크 성능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는 뭐 정확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저희가 실행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아이리스라고 해서 XE Max 그래픽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였고요. 여기 이제 스펙을 출력을 해본 건데요. 뭐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어떤 자료형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XE 쪽 장비는 원 API에 이제 DPC++를 이용하면 바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기존 그런 GPU 코드들이 DPC++는 이제 최근에 인텔에서 만든 거라서 물론 시클 기반이긴 하지만 기존의 많은 GPU 코드들은 쿠다 소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쿠다 소스를 가지고 이제 약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쓰는 방법을 저희가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디벨로퍼들이 만든 쿠다 소스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컴패터빌리티 툴이라는 게 원 API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설명으로는 80에서 90% 정도까지 자동으로 트랜스폼을 해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직접 해봤을 때도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쿠다 소스를 인터셉트 빌드라는 방법으로 뭐 어떤 이제 약간 밑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PCT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가지고 이제 변환해주는 컴파일 기능을 해주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 이제 앞단에서 만들어진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의 어떤 프리 컴파일된 그런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DPCT라는 툴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DPC++ 소스 코드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똑같겠죠. 그 DP++로 개발된 코드를 빌드하시듯이 똑같이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뭐 GPU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1월 세미나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DPC++는 이제 어떤 스레드 하이라키를 가지고 병렬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구조 자체는 쿠다라나 오픈CL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 DPC++ 자체가 이제 시클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시클이 오픈CL 기반이니까 결국은 오픈CL 쪽의 그런 하이라키를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레인지라든가 아이디, 뭐 워크 그룹 같은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그 스레드들을 발생을 시켜서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그 코어들한테 스레드의 작업을 그 큐로 던져줘서 계산을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커맨드 그룹이 있을 거고, 그 그룹을 그 서브밋을 해서, 그러니까 스레드의 어떤 묶음을 만들어서 서브밋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고요. 그렇게 스레드를 이제 서브밋을 하면은 실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여기선 GPU가 되겠죠. GPU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결국은 그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이 이 이제 스레드 묶음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병렬로 처리가 되겠죠. 예,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식으로 그런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맨 왼쪽 거를 보시면은 그 플랫폼 네임을 좀 엔비디아 쿠다 백엔드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이제 쿠다 이제 똑같이 DPC++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실행을 하려면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쪽 장비이기 때문에 쿠다를 가져와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껍데기 같은 거를 제공하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거기 뭐 테슬라 K40 같은 디바이스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쿠다 버전은 11.2 버전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이쪽에 이제 정보를 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DPC++를 사용을 해서 그 엔비디아 장비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쿠다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설치 과정이 몇 단계가 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좀 쿠다 백엔드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 기존의 이제 엔비디아 장비도 그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쿠다 코드를 뭐 이렇게 변환해서 돌리는 거는 이제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랑 왼쪽 거는 이제 인텔 장비를 쓸 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 이제 HD 그래픽스라고 해서 그 인텔 UHD 그래픽 P630 장비를 쓸 때의 예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 CPU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명시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HD 그래픽스가 아니라 이제 오픈CL을 썼고 그 인텔 CPU에 대한 오픈CL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법은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장비에 대해서 좀 같은 그 문법을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원 API도 이런 그 헤테로지니어스 한 장비를 가지고 병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랭귀지인 거죠. 원 API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DPC++라는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그 예제가 될 거고요. 근데 기존에 쓰던 것들이랑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제 그냥 뭐 한 10여 년 전에 병렬 코드를 하셨다 하면은 대부분 오픈 MP나 MPI 이런 거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CPU만 있는 장비에서 병렬 코드를 만든다. 그럼 사실 뭐 제일 쉬운 방법이 오픈MP죠. 그래서 그냥 기존 오픈MP 프로그램은 그냥 여기 간단하게 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C라는 벡터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는 B 플러스 스칼라 곱하기 C라는 식을 그냥 계산하는 단순한 코드인데요. 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C 코드에서 이걸 저 루프를 병렬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표시된 것과 같이 샵 프라그마 OMP 패러렐 4라고 하는 오픈MP의 그 지시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병렬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이 방법 아니면은 뭐 멀티노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MPI 정도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기종 장비들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GPU를 가지고 GPU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게 2007년인가 그때부터인데 그때는 이제 오픈MP를 가지고는 구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GPU를 병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라라고 제공을 해준 게 엔비디아 쿠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MP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쿠다 코드입니다. 쿠다 코드는 뭐 여기서 뭐 자세하게 소개할 건 아니고요.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커널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위에 있는 게 커널 펑션이죠. 커널 펑션을 하나 만들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그 펑션을 호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 쪽 코드랑 이렇게 커널 코드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형식이죠. 그래서 커널 펑션을 만들고 그 호스트 쪽에서 커널 펑션을 호출하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식이고요. 뭐 문법은 자세하게는 설명을 뭐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는 그 병렬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쿠다를 쓰면 됐죠. 근데 문제는 GPU가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MD GPU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쿠다를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생긴 게 오픈CL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 API에는 DPC++도 결국은 이제 오픈CL에서 이제 좀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쿠다랑 이제 구조는 뭐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스레드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 장치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좀 통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속 이제 저번부터 저희 모아시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원 API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여러 가지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인텔에서 기존에 제공했던 툴들 뭐 여러 가지 뭐 VTune이라든가 애널라이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MKL도 있고 뭐 DNN 쪽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좀 패키지로 만든 거를 원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벤치마크를 하려고 저희가 그 뭐 한 6개월 정도 시도를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BMT 코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뭐 공개된 버전 중에 좀 사용자들이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가지고 BMT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스트림이라고 하는 BMT 코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오픈 소스고요. 그 바벨 스트림인가 뭐 이런 프로젝트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메모리 밴드위스를 측정하는 코드입니다.
예, 그래서 뭐 CPU라든가 GPU 기반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개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GPU 쪽은 쿠다나 오픈CL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돼 있습니다. CPU 쪽은 그냥 뭐 일반 코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스트림 자체가 쿠다랑 오픈CL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오픈CL 버전과 쿠다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DPC++로 저희가 이제 좀 바꿔서 계산 수행을 해봤을 때 뭐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결과를 본 거고요. 그래프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좀 막대기가 짧은 거는 K40 그 GPU 카드예요. 그건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테슬라 K40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죠. 거의 한 10년 정도 된 모델,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좀 오래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에 출시된 테슬라 V100이라는 GPU 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론 성능을 가져온 건데요. V100 같은 경우는 뭐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대략 이론 성능이 900GB/s 정도 되는 이론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K40은 여기 이제 표는 안 가져왔는데 대략 한 290 몇 정도, 그러니까 300이 좀 안 되는 정도의 이론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에 이제 저기 그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이론 성능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스트림 코드를 돌렸을 때 그 얻은 성능이 그 색깔이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론 성능이 100% 나오진 않죠. 모든 BMT가. 그래서 이론 성능이 이제 뭐 근접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이제 오픈CL 버전이나 쿠다 버전에 비해서 뭐 특별히 다르지 않게 나오면은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K40은 뭐 거의 똑같이 나왔고 V100은 뭐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요. 뭐 그거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좀 덜 최적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거의 90% 이상 정도의 근접한 수준으로 성능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리 밴드위스를 체크하는 BMT 코드를 돌려봤고요. 뭐 그 다음에 좀 추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밴드위스만 하면은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연산을 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가지고 BMT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리드 드리븐이라고 하는 그 코드인데요. 이것도 오픈 소스입니다. 이거는 CFD라고 하는 그 유동 해석을 하는 그런 방정식을 푸는 코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CFD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시스템이 있을 때 그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하트월 트래킹이라고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약간 그 이게 심장 모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심장 모양이 이렇게 그 그림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움직이는 거면 뭐 여러 장 그림이 있겠죠. 여기에 그 뭐 심장 벽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는 뭐 그런 코드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이론은 뭐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거는 K-민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도 많이 쓰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군집을 만드는 거죠. 어떤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뭐 이런 포인트들은 같은 부류다라고 이제 그런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코드고 이것도 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서 벤치마크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그로막스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로막스는 실제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이나 좀 바이오, 생명공학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코드고요. 그 분자의 그 동력학을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몰레큘러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MD 코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과학 계산용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크를 했고요.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드 드리븐 캐패시티 코드고요. 이게 뭐 자세한 그 알고리즘은 뭐 그냥 뭐 여기 뭐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일단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512 곱하기 512 그리드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한 거고요. 이제 그 기존의 리드 드리븐 캐퍼시티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쿠다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GPU 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쿠다 쪽으로 빌드를 해서 그 K40과 V100에서 수행한 이제 성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그 쿠다 코드를 아까 이제 좀 앞에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그 캐패시빌리티 그런 툴을 가지고 변환을 해서 DPC++로 변환해서 돌린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는 월타임이니까 월타임이 짧으면 성능이 좋은 거죠. 보시면 이제 쿠다 같은 경우는 K40 케이스에 한 380, 390 정도 월타임이 나왔고요. DPC++는 400이 좀 넘는 그런 이제 월타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이 좀 느려졌잖아요. 그럼 뭐 쿠다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제 원래 개발된 코드 자체가 쿠다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코드 자체가 쿠다 쪽에서 최적화가 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걸 변환해서 한번 변환을 거친 DPC++가 더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처음부터 쿠다로 개발된 버전이 있고 DPC++로 개발된 버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좀 페어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번역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거는 충분히 리즈너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어쨌든 뭐 성능이 좀 느려지긴 했는데 뭐 크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정도 성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전체 코드를 가지고 그 DPCT라는 툴로 변환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그 변환된 부분을 좀 가져온 건데요. 왼쪽이 이제 원래 작성이 되어 있던 쿠다 코드고요. 오른쪽은 변환이 된 코드입니다. 쿠다에서는 그 어쨌든 쿠다든 오픈CL이든 그 스레드 블락 같은 이제 스레드 계층을 만들어서 그거를 큐에 던져서 하드웨어에서 병렬 계산이 되도록 그런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데 쿠다에서는 그거를 그리드 블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커널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그 커널에서 뭐 그 블락 아이디나 뭐 스레드 아이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인덱싱을 해서 그 스레드들을 병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자동 변환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걸 보고 코딩을 고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변환된 겁니다. 보시면 그 어쨌든 그 얘는 시클 기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DPC++ 언어로 변환이 되면서 시클 기반의 그런 문법들로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블락하고 그리드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긴 하는데 이게 좀 문법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쿠다에서 그리드 블락은 1차원이나 2차원이나 3차원이나 다 쓸 수가 있는데 시클에 있는 이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그 무조건 3차원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할 때 뭐 1, 1, 블락 사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도 좀 뒤바뀌었죠. 이게 이제 앞단이 연속된 거냐, 뒤쪽이 연속된 거냐,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처리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블락 아이디나 블락 디멘전 같은 것들도 이쪽 그 DP++에 맞게 그 다 치환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저도 쓰면서 좀 굉장히 살짝 놀랐는데, 뭐 80에서 90%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체감상 거의 뭐 90% 정도 변환이 자동으로 다 되는 걸로 예,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 정도는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커리 이제 그 쿠다 쪽에서 이제 쿠다 장치마다 그 뭐 엔비디아 SMA라는 뭐 그런 명령어를 치면 거기서 쓸 수 있는 스펙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뭐 맥스 사이즈 같은 데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장비인데 쿠다로 구현을 할 때랑 그 DPC++로 구현을 할 때 그 값들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뭐 맥스 워크그룹 사이즈 같은 경우가 쿠다에선 잘 돌아갔는데 이걸 변환을 해서 돌리니까 뭐 일레갈 메모리 액세스 에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값을 좀 줄여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이제 스레드를 동기화하는 문법 중에 쿠다의 그 싱크 스레즈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SM이라고 하는 그 GPU의 단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스레드들이 동기화되도록 호출을 해주는 그런 문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오픈CL 쪽하고 이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 문법이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쿠다에만 있는 문법이라서 예, 그런 부분은 예,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체크 쿠다 에러라는 것도 약간 비슷한데요. 약간 에러를 체크하는 코드로 쿠다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이것도 이제 시클로 변환이 되면서 뭐좀 해당되는 그런 함수가 없어서 에러가 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클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이는 환경 변수로 뭐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클 PI 트레이스를 1로 true로 준다든가 아니면 시클 디바이스 필터를 오픈CL GPU 뭐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조정해서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툴을 쓰면 약간 이런 가이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에러가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약간 가이드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수동으로 약간 변환을 해주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워크그룹 사이즈가 좀 달라서 그거에 따라서 좀 성능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쿠다 버전하고 이 DPC++ 버전하고 뭐 이런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쿠다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과 DPC++에서의 그 최적화 값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돌리면 뭐 어느 정도 성능이 나긴 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뭐 좀 원래 오리지널 성능에 근접하게 만들려면 조금 더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하트월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코드입니다. 예. 이거는 좀 특이하게 이것도 이제 월타임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테슬라 V100 같은 경우는 뭐 쿠다랑 DPC++랑 뭐 약간 차이는 나지만 아까 그
예, 아까 코드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차이인데 K40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그 서치를 해봤는데 이쪽에 그 FP32 쪽에 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쪽 그 부분이 뭐 그쪽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K40 쪽에는 좀 최적화가 안 될 수 있다. 뭐라고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특정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변환을 했을 때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뭐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옛날 GPU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V100 이상 되는 GPU, 그러니까 SM60 이상인가? 예, 뭐 그런 정도의 GPU에서는 뭐 특별히 그런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은 거의 이제 완벽하게 자동으로 변환이 다 됐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메모리 모델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요 부분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것도 많이 쓰죠. 이것도 약간 이제 성능이 잘 나오게 최적화를 하는 게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이 경우도 보면은 그 툴을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잘 정확하게 그 변환이 잘 됐고요. K40이나 V100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로막스인데요. 그로막스는 이제 시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 이거는 좀 특이하게 돼 있어서 약간 그 그냥 쿠다나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이제 GPU랑 CPU를 이제 동시에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뭐 GPU 쪽에 뭐 PP라는 알고리즘을 계산을 시키고 CPU 쪽에서는 뭐 PME, B 뭐 그런 등등의 알고리즘을 계산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뭐 PP 부분 쪽이 좀 확장돼서 GPU 쪽,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 같은 거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그 CPU 쪽의 병렬화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GPU 쪽의 병렬화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구조가 약간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그 오픈LP 오프로딩은 이제 CPU 쪽 병렬화에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DPC 플러스 오프로딩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블라스 같은 루틴을 GPU 쪽에서도 계산을 하고 CPU에서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가지고 그 DPC 플러스 원 API 쪽 MK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자료가 원래는 그 데브 클라우드 쪽에서 좀 수행한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인텔 가이드랑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다 정도만 소개하고 뭐 좀 자세한 그 벤치마크 결과는 좀 아쉽지만 예,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 쪽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DPC++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뭐 호스트 디바이스, 뭐 CPU, GPU,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과학을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뭐 어떤 장치를 쓴다고 거기에 따라 다르게 뭔가를 개발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리니어 알제브라 계산 같으면 흔히 우리가 쓰는 게 블라스나 라펙 뭐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뭐 CFD 쪽은 스파스 블라스라든가 아니면 또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흔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뭐 CPU 머신에서 돌릴 때는 그냥 MKL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블라스나 라펙 같은 뭐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오픈 블라스나 뭐 아틀라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을 해왔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장치로 넘어가게 되면 즉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원 MK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스가 원래는 CPU 코드니까 이거를 GPU 쪽에서 돌리려면은 뭐 쿠다라든가 오픈CL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원래는.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렇게들 개발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쿠다에서는 그 뭐 쿠블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오픈CL 쪽은 그 또 뭐 다른 그 오픈CL 기반으로 된 라이브러리들을 그러니까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써도 되는데,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쓸 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수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MKL은 CPU 쪽에서도 많이 써보셨을 거잖아요. 거기 이제 원이라는 게 붙어서 좀 통합이 됐다는 의미로 원이 붙은 것 같고요. 요 이제 원 MKL을 쓰면은 기존에 이제 쓰던 뭐 X86 CPU 외에도 다른 장비도 이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상단에는 MKL 헤더 파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더 파일을 같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같은 문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합이 돼서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치에서 제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각각에 맞는 그런 백핸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에서 이게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쿠블라스 백핸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X86 CPU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원래 썼었던 MKL, 그러니까 CPU용 MKL 백핸드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발이 된 인텔 GPU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MKL GPU 쪽 백핸드가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그 인텔에서 제공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뭐 백핸드는 원 API 포함이 돼서 뭐 설치하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엔비디아 쿠블라스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 쪽으로 좀 설치를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 MKL을 가지고 SGMM이라 그래서 이거 블라스 루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S는 이제 싱글 프리시전이고, 중간에 G는 제네럴 매트릭스고, MM은 매트릭스 매트릭스 멀티플라이어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쿠다 코드로 만들게 되면은 왼쪽과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쿠다 문법으로 짜여진 코드가 있을 때 요거를 DPC++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쿠다 코드에서 복잡한 부분은 이제 그
쿠다 멜록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쪽에 그 멜록을 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에 있는 그 데이터를 또 디바이스 쪽으로 카피를 해주는 부분, 뭐 그런 등등의 코드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원 API는 DPC++를 사용을 하면 이제 그 Unified Shared Memory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그 요 중간 과정을 좀 자동으로 해줍니다. 물론 이제 최근 쿠다에서도 좀 비슷한 문법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 어쨌든 이런 좀 오리지널 쿠다 코드에 비해서는 좀 간편하게 오른쪽 코드와 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DPC++ 뭐 문법에 대해서는 이 1시간짜리 강의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뭐 어떤 에듀케이션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좀 추진을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 부분도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좀 언뜻 보기에는 약간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쿠블라스로 작성된 코드의 성능이 이제 훨씬 빠르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게 그 K40에 대한 결과고 오른쪽 게 V100에 대한 결과인데요. 매트릭스 사이즈가 작을 때는 굉장히 원 MK를 썼을 때 성능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좀 이게 문법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USM이라는 모델을 써서 그런 건데요. 이게 SGMM을 계산을 할 때 이게 매트릭스를 좀 키운다고 하더라도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를 할 때는 이거를 한 100번 정도 그냥 의미는 없지만 100번 정도 반복을 해서 그 100번 반복한 그 계산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쿠다 오리지널 코드에서는 그 컨텍스트라고 하나? 그것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저 포루프에서 쿠블라스 SGMM을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기존에 남아있는 그 자원들을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재활용을 해서 쭉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USM을 쓰게 되면은 뭐 엄밀히 말하면 이게 맞는 건데 어쨌든 2번 반복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다른 계산인지 아닌지 컴퓨터는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컨텍스트를 초기화를 계속 한 번씩 해주게 돼서 결국은 컨텍스트를 만들었다가 지웠다는 거를 100번 반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사이즈가 1024일 경우에는 뭐 진짜 계산 시간은 짧으니까 그 컨텍스트 만들었다 지웠다는 부분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게 됐고요. 근데 매트릭스를 이제 키워보니까 이제 16834 정도까지 키워보니까 성능이 이제 좀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뭐 1024 같은 계산 결과는 사실 실제 계산과는 좀 다른 패턴이라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16834 사이즈 정도는 좀 근접하게 나왔고, 매트릭스 사이즈가 좀 뭐 더 큰 거라든가 아니면 계산이 더 복잡해서 더 오래 걸리는 계산이라든가 하면은 두 개의 성능이 뭐 거의 비슷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벤치마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원 DNN이라고 해서 뭐 요새 AI나 딥러닝 쪽은 뭐 다들 많이들 하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으니까 DNN 알고리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원 API의 원 DNN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그 원 MKL과 유사하게 이 원 DNN을 사용을 하면 그 밑단에 이제 뭐 백엔드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가져와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그 딥러닝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데브클라우드 쪽에서 좀 계산해서 좀 얻은 성능 같은 것들, 결과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좀 인텔의 가이드와 좀 상충되는 문제로 결과에서는 좀 이번 웨비나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저희가 좀 이번 세미나는 저희도 좀 스터디를 하면서 내부 팀원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들을 좀 취합해서 만들어서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한 거고 뭐 기존 쿠다 코드를 변환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잘 변환이 됐고 성능도 어느 정도 뭐 잘 나왔고 한 정도로 결과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 API에는 이제 DPC++ 쪽으로 포팅을 해서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를 측정하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벤치마크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쪽 예제인 리드 드리븐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벤치마크를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많이 쓰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코드도 한번 계산을 해봤고, 그다음에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쪽에서 많이 쓰는 그로막스라고 하는 그 시클로 개발이 된 코드를 가지고 또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포터빌리티하고 퍼포먼스인데요. 이번 결과만 보면 두 개 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이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포터빌리티는 굉장히 우수했던 게 그냥 뭐 여기 맞게 개발이 된 코드도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쓰던 오픈 소스 코드, 뭐 이제 쿠다로 개발된 코드 아니면 뭐 시클로 개발된 코드 이런 것들을 뭐 심지어는 엔비디아 GPU가 있는 장비에서 포팅을 해봤는데도 DPC++로 잘 포팅이 되고 원 API를 잘 수행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의성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냥 뭐 6개월 뭐 정도 짧은 기간 안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딥하게 최적화를 하지는 않아서 뭐 완벽하게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뭐 좀 더 세밀하게 최적화를 하면 충분히 이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툴을 가지고 변환을 했을 때도 거의 뭐 90% 이상 정도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는 거는 그렇게 성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 MKL을 가지고 이제 쿠 블라스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좀 결과가 처음에 이상하게 나왔지만 결국은 매트릭스 사이즈를 키우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이제 좀 문법이나 동작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달라서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은 자료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원 DNN 같이 이런 딥러닝 쪽의 라이브러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포터빌리티나 퍼포먼스를 확보해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고요. 뭐 제가 질문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이제 회사의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답변을 달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웨비나가 끝나고 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희 모아시스 쪽 뭐 그런 컨택 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컨택을 하셔도 뭐 저희가 아는 선이나 가능한 선에서는 답변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웨비나는 그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